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팩토리의 대표이사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RD랑 MVP 외에도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어시웍스를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시웍스는 그냥 저희가 그냥 개발한 거라서 뭐 이렇게 오픈소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어시웍스 자체를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이러한 컨셉을 커뮤니티에서 좀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공부도 하고 서로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에이전틱을 정의할 것인가를 서로 논의를 해야 저희도 다양한 고객의 어떤 다양한 사항을 어떻게 이제 확장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져갈까라는 고민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게 됐고요. 근데 어시웍스를 처음에 할 때 이게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 이전에 다 이런 어떤 처음에 이 AI 팩토리 설립했던 이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인공지능 팩토리가 말 그대로 팩토리잖아요. 그래서 다 무인화 자동화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업무들을 어떻게 무인화를 만들까, 자동화를 만들까 봤을 때 업무 흐름을 쪼개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어떤 단계별로 쪼개고 제어하는 업무랑 처리 업무를 쪼개서 각각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바꿀까, 이걸 한꺼번에 AI로 바꾼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만 바꿔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각 업무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 사람이 하다가 머신으로 바꾸다가 사람이 AI 지원받거나 머신이 AI 지원받거나 AI로 아직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러한 단계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애초 다 사람이 하던 거에서 다 이제 무인화 자동화까지 가는 어떤 이 레벨인데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못 보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각 단계별로 했는데 우리 여기에 아마 절반 정도가 기존의 딥러닝이나 AI를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아시겠으나 어떤 프로세스에 AI를 바꿨다고 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확 개선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더 이렇게 인터페이스 맞춘다고 더 안 좋거나 결국 AI 시스템을 걷어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를 사람이라면 원활하게 하는데 이 머신이나 알고리즘에 대처하니까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다시 AI 아닌 시대로 또 돌아가거나 그래서 AI 개울도 뭐 오고 그랬었는데 이거가 같이 챗GPT가 나왔는데 챗GPT는 어떤 단계를 완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대로 일을 하는데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가고 투자도 사실 기존의 AI 시스템은 뭐 5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투자되지만 챗GPT는 뭐 무료도 있고 또 뭐 $20 뭐 이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얻는 효과도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결국에 저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게 각각 단계가 AI를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 단계가 정의가 되면서 결국에 이게 AI로 충분히 바꿔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어시웍스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해도 막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보통 컨설팅 해보면 이 다 3개월 이내에 무인화 자동화 원하시고 현재 단계는 여기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어시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막 휴가 쓰는데 뭐 이렇게 양식 쓰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슬랙에다가 야 내일 휴가 쓸래? 라고 하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탁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21년이면 챗GPT가 나오기 전인가요? 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의 알고리즘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영수증 막 처리를 하는데 영수증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등록하고 하는 거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좀 번거롭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구매를 하면 자동으로 SMS 보내가지고 처리해서 그냥 바로 이제 알람을 띄워주고 그 알람에다가 클릭해서 바로 등록하면 되는 식으로까지 연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제가 적용했던 게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전반적인 이 업무 흐름의 결제 라인에 어시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즉 직원뿐만 아니라 AI가 중간중간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업무 흐름에 다 AI로 바꾸면 너무 좋겠다.
물론 이제 사람은 또 다른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케이스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니 통장 관리가 또 필요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통장 관리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붙이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슬랙에다가 어차피 우리 자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현황 정보 다 있고, 그래서 그냥 슬랙에다 묻는 거예요. 뭐 어떤 A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 그러면 언제 끝납니다. 딱 얘기해주고, 현재 기간 대비 진출률 떨어지는 거 알려줘 하면 따다다닥 알려주고. 네, 이거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쿼리문 정도는 LLM이 쉽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펑션 콜링에 이제 눈을 뜨게 됐는데, 펑션 콜링 전에는 랭체인에서 리액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해서 막 꾸역꾸역 하고 있다가 오픈 AI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펑션 콜링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적용하게 됐는데, 그 중에 KT 사례도 있지만 또 추가로 스마트팜 해서 어린애들이 그 스마트팜에다가 야 너 좀 상태 어때?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면 얘가 현재 정보를 딱 게더링해서 현재 뭐 목이 안 마릅니다. 뭐 물을 좀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애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으로는 펑션 콜링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뭐 유성구청의 뭐 온프레미스 쪽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는 케이스가 이 정도면 챗봇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유용하겠다라고 좀 느껴봤던 프로젝트고, 뒤에 유성구청 내에 저희 베어트라는 레그 기반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온프레미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거의 내부의 보안 정보 때문에 아예 오픈AI를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온프레미스로 적용하게 됐고, 그러면 에이전트도 이제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애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아마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으나 온프레미스용 에이전트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펑션 콜링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요. 또 성능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외에도 뭐 상담 챗봇 쭉쭉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디지털 새싹이라는 K브레인이랑 사업을 했었는데, 이때 현재 경남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다 벡터 스토어 만들어서 자신만의 챗봇으로 레그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이걸 굉장히 실험적이었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AI 팩토리의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 자기가 글 올리고, 저희 챗봇 설정 보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는데, 이때 또 경험을 했습니다. 코딩 기반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아예 그냥 지화해서 그냥 사용자가 쉽게 만들어야 어린애들도 에이전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어시웍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시웍스는 크게 4가지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도구는 LLM과 API로 나눠집니다. LLM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오픈 AI 거 쓰든지 뭐 라마 거, 뭐 딥시크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LLM 또는 API인데, API는 외부 연동하는 API들 수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API로 다 하나의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툴이 있는데 그 툴을 API나 LLM 툴로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로우를 만듭니다. 이 그 클로드에서도 플로우라는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에이전트와 플로우랑 조금 구분되는 점도 있고요. 저희가 어시웍스에서 얘기하는 플로우는 정형화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그냥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물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아주 정형화된 업무 흐름이 있어서 그냥 프로세스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도구들 엮어서 다 플로우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구들과 플로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에 의해서 그때그때 호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에이전트한테 주어질 수 있는 도구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면 뭐 자칫하면 아니고, 처음에 저도 생각했었던 게 에이전트라는 망능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온갖 도구를 다 연결해보자 해서 막 연결했어요. 근데 막상 연결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걸 일반 사원이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도구들아 모든 접근 권한들이 다 권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하나에서 우리 이거 만들었어요 하면 이모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막 접근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어사인되는 도구들은 각각에 맞는 권한 관리까지 다 해줘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모든 에이전트는 필요한 도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다 만들었어요. 이 에이전트는 하나의 컨셉이 뭐냐면 사람 한 명을 대체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GUI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라이브 시연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요즘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잘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 너무 작죠? 지금 어시웍스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월 1 몇 회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손보면 이걸로 경진대도 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뉴 툴 있고 LLM API 선택할 수 있죠. 뉴 툴에다가 행사 소개글 작성기 하나의 그런 도구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행사 도구 작성기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익히 아는 프롬프트 기법들 있죠. 너는 마케터 전문가이다.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행사 소개글 SNS용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만들고 아래 내용 해서 2025년 랭체인 미덕 코리아 가을 미덕 가을에도 있겠죠. 미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면 요거 기반으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나오고 이게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예시를 여기에 두면 단 예시를 참고한다. 이런 식으로 더 강화시키면 이제 이 예시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겠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요것만 바꾸면 되겠다. 다른 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관리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쉽게 바꾸면 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 기법들, 롤 프롬프팅이라든지 인스트럭션, 퓨샷 러닝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PI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툴에다가 LLM 말고 API 하면 API는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여러분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API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다다닥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API랑 LLM 도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또한도 외부에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어시웍스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만든 예시를 하나 볼게요. 저는 원래 공간정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오픈레이어나 이런 것들 좀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분석 쿼리 제작 한번 해볼게요. 너는 오픈레이어 전문가이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오픈레이어 제이스를 코드 블럭으로 만든다. 다른 응답은 제외. 생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요청.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동. 자, 오픈에어라는 어떤 지도 맵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광화문으로 이동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인 맵 설정 그리고 광화문 이 의경도가 광화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광화문 좌표가 이렇게 딱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정도가 코딩이 그냥 된다고? 그리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걸 연동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시웍스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뭐를 연결했냐 하면요. 실제 그 위에 오픈에어랑 연결했습니다. 줌 레벨 17.
줌 레벨 17은 좀 확대하라는 의미고요. 광화문으로 이동. 여기 보면 C라고 마크가 되는데 이 C가 아까 그 어시웍스의 하나의 테스트 도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주고 그거를 오픈AI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위성 영상으로 변경 하면 쫙 변경하고,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면 이런 UI에다가 다 기능이 있어야 붙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반경 1km 원 그려. 반경 1km 원 그려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또 그려주겠죠? 그래야 되는데. 네. 안 그려줬네요. 네. 반경 1km 원을 그려줘. 뭐 안 그랬으면 이제 튜닝을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벡터 스토어도 10분. 네. 벡터 스토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 국내 공항 3군데 알려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잠시만요. P에 가겠습니다. 공항 3군데 알려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 벡터 스토어가 연결돼서 그것도 어시웍스로 기반이 돼 있고, 거기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뭐 인천국제공항으로 간다든지 김포국제공항 간다든지, 그러니까 챗GPT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 여기에서 라이브하게 코딩 짠 거를 연동하고 벡터 스토어까지 연동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딥러닝까지 연결했어요. 그래서 딥러닝에 뭐 이렇게 좌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김포국제공항에서도 이렇게 해서 리포트로 보내고, 우리 챗GPT 보면 캔버스라는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리포트 파일 만든 다음에 이 리포트 파일을 시각화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이때 매프랍 라이브러리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거를 어시웍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코딩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LLM으로 코딩한다 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프롬프트 이 정도 들어가 있고 막 모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유용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모델 새로 나왔지, 뭐 모델 바꾸지 하면 막 API 뭐 갑자기 동작 안 하지 그러면 온갖 에러 다 나옵니다. 유지 보석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툴로 이렇게 딱 관리해두면 중간 담당자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실행시키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델 바꾸는 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LLM 쪽에 GPT-4o랑 현재 챗 모델 현재 저희 서버에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모델 돌아가면 가끔씩 이제 중국어로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챗 모델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플로우를 이제 짜기 시작한 거죠. 자, 플로우는 약간 미리 좀 시간 관계에서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에이전틱 전망은 라고 하면 아까 구글 검색 API랑 연결해 놨어요. 구글 검색 API에 쿼리랑 연결하자. 쿼리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추가 검색 제한에 사용자 요청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실행하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에이전틱 AI 전망에 해당하는 결과가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 검색 제한, 이를 기반으로 추가 검색 제한해줘까지 도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실행을 하면 이걸 기반으로 검색어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정형화된 업무 흐름인 경우에는 그냥 플레이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전체 런을 시키면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연결을 해두는 겁니다. 업무 플로우를 정의를 해두면 굉장히 이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한영 번역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그래서 이 한글을 나는 김태형입니다 하면 영어로 뭐 잘 번역을 하겠죠. 한일 번역기도 만들어서
아래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해 하면 클릭하면 일본어 나오고 또 영일 번역기 이런 거 번역기를 3개나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번역 전문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에이전트에 보면 여기에 각각 번역기나 툴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툴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툴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 에이전트는 그 툴을 써라. 근데 이 툴을 쓸 때 이 툴마다 아까 경로님이 얘기하신 그 툴 디스크리션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도구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도 여기에는 일본어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툴마다 디스크리션과 아규먼트를 넣어줍니다. 쭉쭉쭉쭉 넣어주고 오케이 누르면 번역 전문 에이전트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태영이다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한 1어로 번역한 뒤 다시 영어로 번역해.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자.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복합적인 펑션 콜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나는 김태형입니다.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한연 번역기가 딱 뜹니다. 왜? 영어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 결과를 얻고 한일 번역기 또 뜹니다. 나는 김태형이다 하면 와타시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1어 번역기 다음에 영일 번역기가 또 도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비교까지 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다면. 자, 저는 이거 와보고 얘가 이것까지 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 장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차적 독립 호출 제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면 순차적 독립 호출이 있고 이 체인드 호출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 호출과 체인드 호출을 둘 다 제가 연결해서 다 보여드린 거예요. 했더니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챗 모델은 안 돼요. 이거까지는 안 되고 그냥 오픈 AI 쪽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펑션 콜링, 다각적인 펑션 콜링도 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내방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방 에이전트, 내방 에이전트에는 습도 조회, 온도 조회, 스크린 내리기, 스크린 올리기라는 기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온도는 몇 도야? 이렇게 물으면 온도 조회 하고 26.3도. 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예. 습도는 언제야? 몇 도야? 아니, 습도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뭐 분간이 안 가시죠, 그죠? 스크린 올려줄래? 연결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스크린 쫙 올라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래 조명까지 연결했는데 저 조명이 제가 생각했던 그 스위치 조명이 아니라서 올려가요? 오케이. 오. 네. 이 정도면 박수 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쪽에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스크린 올라가고 있어요. 뭐 내방 제어 다 되겠죠? 네, 이 정도면. 그리고 개인 비서 에이전트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해서 뭐 내 이름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메모리 관리하는 API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당신은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내 생일은 7월 30일이야. 기억해. 하면 얘가 또 메모리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API도 메모리 API라 다 연결을 해두면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저장했다 그러고 뭐 잘 기억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내 기억을 다 알려줘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다 했으면 이제 장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네. 요게 이제 메모리 검색 도구랑 연동되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 빌딩 할 때도 그 에이전트에 오늘 쭉 배울 에이전트 AI들인데 멀티 에이전트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라우팅 방식. 팀장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요청 오면 그냥 바이패스, 너 이렇게. 또는 자율 태스크 방식. 팀장이 야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자. 그리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이렇게. 또는 받아서 다시 바꾸고 새 계획 짜고 하는 게 자율 태스크. 이게 오토젠 쪽이죠. 아니, 베이비 AGI 쪽입니다. 대화형 역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주제를 이끌어내는 거. 또는 계층적 에이전트. 항상 검토자가 같이 검토하는 방식. 또는 경쟁 토론 역할. 어떤 주제 주면 계속 둘이서 계속 얘기하면서 주간에 중재를 하면서 결과 얻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다 어시웍스에서 구현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지금은 자율 태스크 계획이 현재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팀을 구성할 때도 지원팀 해서 개인 비서 에이전트 아까 만들었죠. 그리고 번역 전문 에이전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딱딱 등록해두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고객님이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알아보기는 개인 비서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그걸로 뭐 결과를 얻고 결국 그 에이전트가 또 도구를 호출을 해야겠죠. 네. 그런 식 도구를 호출하네요. 호출을 해가지고 뭐 이래래래 지금 좋아하는 게 없고 그냥 김태형이랑 생일만 알고 있어서 좋아하는 건 모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들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테스트하거나 했던 것들은 이것도 좀 약간 오래됐긴 했는데 화성 탐사선이랑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돌아가는 거랑 그 우주 안에 있는 베이스 기지랑 해서 통신하면서 멀티 에이전트를 해서 돌아가고 여기에 갑자기 사람 나타나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얘가 잠깐 서봐 지금 조사를 더 해야 돼 라고 해서 막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시웍스를 쭉 한번 보셨는데 하나를 안 보여드렸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지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생성이랑 해가지고 이미지 올려서 만들어줘, 얼굴 변경해줘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거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 다음에 어시웍스의 컨셉을 따지면 노코딩, 사용자가 스스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태스크 기반, 다양한 환경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보안에도 걱정 온프레미스 돼야 된다. 그리고 실용 API 세트를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실제 책임 소재, 어떤 AI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AI에 해당하는 담당이 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사람과 에이전트를 매핑해야 된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오픈소스와 다양한 API 세트 전문기관이랑 협력을 해서 이 전반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